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명예교수 김강웅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좋은 정부 만들기 시리즈입니다. 선생님, 이 좋은 정부 만들기 시리즈라는 게 우리 박근혜 전 정부의 탄핵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 굿 가버먼트, 굿 가버넌스를 잘 했다면 이런 우리 국민들에게 불행한 일이 없을 텐데, 이 정부, 문재인 정부, 다음 정부도 좀 좋은 정부로 가는 한번 선생님께서 길을 한번 생각해보자, 모색해보자고 이제 시작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을 선생님께서는 역시 대학 교수님 아포리아 상태라고, 우리 대한민국 현재 정치 상황을, 아포리아가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그 궁지, 네. 길이 없어지는 걸, 네. 궁지에 몰리는 거를 아포리아. 그리고 입증과 반증이 애매한 거. 근데 지금 상태는 뭐 반증이 뚜렷한데도 입증이 거짓말로다가 버티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 없어지는 걸 아포리아 그러는데, 또 다른 해석, 비유해서 말하기를 배가 난파 직전에 있는 그런 아주 혼란한 상태,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지금 이 정부가 나라를 포함해서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니까, 네. 이 아포리아 상태에서 난파 직전에 빨리들 뛰어내려야 될 텐데, 서서히 그 여당 안에서도 기미는 보이지만은 지금 대통령 얘기 안 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의 존재가 안 보이니까. 대통령이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잖아요. 네. 조국만 보이지 뭐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라는 거는요, 어느 한편에 무슨 무리에 우두머리가 되는 게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의 의견이 갈리고 분열되고 하는 것을 중심을 잡는 게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배 선장으로서 무슨 난파하지 않도록. 그럼요. 그게 당수입니까? 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중심에 있지 않고 한쪽에 있으니까 배가 기울죠. 네. 그리고 뭐 난파 직전에 지금 폭풍을 몰아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뭐 경제는 잘 된다 그러고 헛소리 하고 있고. 선생님께서 이제 이 시리즈에서 저도 뭐 다 본 이제 애청자 중에 한 사람인데, 선생님께서 그 대통령의 직위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는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가 원수, 국군 통수권자. 이게 이 두 개를 합치면 이 대통령이 상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국가 원수라는 것은 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뭐 정파의 리더가 아니고 이 국가 사회 통합의 상징이 돼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런 통합의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 조국 사태도 조국을 그냥 임명해놓고 던져버리고서는 또 이렇게 방관하는 듯한 그런 게 아닌가 좀 싶은데요. 그때 고시 공부에 헌법 시험이 없었나? 이 헌법은 당연히 근데 외우기만 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네. 정답만 맞췄겠죠. 네. 그러니까는 이 헌법의 내용이며 정신이 뭔지도 모르고 대통령 하는 꼴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저 아포리아 상황을 해결해야 될 게 대통령인데, 선생님 지금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이 앞서서 난파선을 구해내고 어디로 가자고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은 사라지고 청와대 중심제, 주인이 문패도 없는 청와대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청와대 중심제가 돼버렸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원래는 우리 정부 형태가 대통령 중심제지 않습니까? 네. 내각 책임제적 요소가 이제 총리 때문에 좀 가미된 거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유진호 박사가 이제 내각 책임제를 만들려다가 이제 우남이 화를 내고 저 사람 머리도 나쁘다 그래가지고 총리 것도 이제 집어넣은 건데, 지금 내각 책임제 물론 아니고 대통령 중심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대통령의 존재 이유가 지금, 그죠? 네.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대통령이 보이지도 않으시고 말씀도 없으시고. 네, 그러니까 중요한 이런 순간에 정말 이게 아니다라고 해야 돼. 일을 못하고 조국이를 자르면 뭐 참 많은 사람들이 편안해할 텐데도 그걸 못하고 있으면 대통령이 없는 거니까, 대통령 중심제도 아니고 청와대 중심제 정부 형태 어때요? 글쎄 말이에요. 청와대라는 건 뭐 얼굴도 없고 주인도 없는 건물이 중심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결국 중심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문패는 물론 문재인이죠. 그런데 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엉터리들이에요. 제 역할을 제대로 합니까? 외교팀도 그렇고, 그리고 뭐 장관하고 싸먹이나 하고, 그리고 경제팀도 그렇고 무슨, 그리고 반부패 비서관은 지금까지 뭐 했어요? 민정수석은 또 뭐 했으며. 예, 그 엉터리들이 들어 앉아 있으니까 거기는 청와대 중심제에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건 한심한 나라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국가 수반이 이제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 조국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정리해줬습니다.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고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의 일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서 사실은 거기에 토론이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자기 아내의 공소장을 국회에 넘기지 않고 6일 동안 붙잡아 두고 있고 그 검사들한테 협박해가지고 검사들 그 피의사를 유포하면 이게 검찰이 안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특검도 마련하고 뭐 장관이 이런 상황이면 뭐 거취를 표명하고 한 건데 이렇게 난파선적인 상황으로 점점 더 밀어놓고서 대통령은 싹 사라지신단 말이에요. 토론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유엔 총회나 트럼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무슨 북미 관계는 뭐 넌 빠져라 그런데 자꾸만 끼어드는지 모르겠는데 안에서 정말 머리 싸매고 정말 야당 대표도 만나고 설득하고 그러면서 이거 좀 이렇게 이제 추스리자. 네. 이건 안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나갈 때마다 걱정인 게 적어도 나는 이 대통령 되려면 앞으로 네. 유엔 공용어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유엔 공용어 아시죠? 5개. 네. 영어, 예. 불어, 예. 스페인어, 스페니쉬. 네, 스페니쉬, 러시아어, 중국어. 네. 이 5개거든요. 내가 유엔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또 유엔은 또 어떻게? 아세아 본부가 맹콕에 있는데 70년대 말에 그때 교수들이 뭐 유신 체제 긴급 조치 구호해가지고 정말 재미없은 시절에 유엔에서 잠깐 와서 일을 하라 그래서 아세아 본부가 방콕에 있습니다. 유엔 에스캅 지금 이제 경제사회이사회를 네. 거기서 일을 하는데 5개 국어 중에 아무거나 공부를 하면은 그걸 근무 시간으로 쳐주고 그래요 유엔에서. 뭐 그 얘기 길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프렌치 공부 좀 하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 뭐 정상회담에 가서는 뭐 회담하면 되는 거지만 만나고 실적에 뭐 인사 좀 하고 농담 비슷하게 하고 그 나라의 현안이 생각이 나면은 한마디 좀 격려의 얘기도 하고 이게 외교거든요. 그렇죠. 연설하는 것만이 외교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을 보면은 이승만 뭐 훌륭. 그 뭐 프린스턴 박사 하신 분인가? 그리고 말할 것도 그 전부터 뭐 네. 배제학교에서 학생으로서 학생을 영어를 가르칠 정도였으니까. 그다음에 윤보선 대통령 영국에서 공부하셨고. 에딘버러. 네. 그는 최규하 대통령이야 뭐 외교관 외교관. 출신이시고. 그리고 이제 한참 와서 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영어 잘 하시죠? 영어를 내가 이런 일화가 있어요. 네, 뭔가 네. 하면은 그게 평민당 당수 시절인데 영국에 있는 이제 제 그 교수 친구가 책을 하나 들고 와서 김대중 총재를 드리고 싶대요. 그게 한국 전쟁 사라는 책인데. 네. 그래서 나는 그때 뭐 김대중 대통령을 뵌 적도 없고 네. 평민당 시절이니까 한참 80년대 네. 그죠? 말. 80년대 말. 그래서 그냥 비서실 전화했더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국 교수를 이제 같이 그냥 가라 내가 이제 약속은 해줬으니까 그랬더니 같이 가자. 그래서 내가 생각에는 통역을 해야 해드리려고. 되지 네. 않나 그런 생각으로 따라가긴 했는데 그때 참 재미있는 또 일화가 우리가 이제 좀 넓은 뭐 아주 넓은 방은 아닌데 그래도 뭐 의자가 꽤 있는데 이제 둘이서 기다리고 있는데 김대중 이제 선생이 나오시는데 좀 이렇게 강단 위에 의자가 있는데 저기서 나오시면서 우리보다 한참 위에 앉으세요. 어색하지 않아요? 네. 근데 영어로 시작을 하는데 아주 또박또박
그것도 어려운 단어를 구사해서 음. 통역이라고 생각하고 갔던 나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실전 영어에 능하신 거군요. 그러기도 내 말이에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할 그리고 정도는 되시니까. 김일성 작고 사망 때 내가 우연히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CNN하고 인터뷰를 해요. DJ가. 그때도 못 고받고 영어를 하는 거를 보고 야 놀랐어요 정말. 네. 그 후로 뭐 이명박도 좀 하는 셈이고 박근혜 대통령이야 뭐 한 4, 5개국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한국말도 뭐 훌륭한 언어이지만 외국 정상들 외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경제인 끌고 가가지고 뭐 하고 그 위세 동포들이나 만나고 그런 게 동포들이나 그러면 안 되죠. 동포를 만나고 하는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게 한 마디 두 마디거든요. 선생님, 제 경험 하나 말씀드립니다. 제가 강창희 국회의장님 비서실장으로 있었는데 아리랑 TV라고 있습니다. 우리 뉴스를 해외에 보내는 이제 영어로 내보내는 건데 거기서 저한테 긴급하게 뭐 좀 사람을 구해달라고 지금 여당 집권 여당 의원들 중에 영어로 나와서 토론이 되는 사람을 한 명을 좀 구해달라고. 제가 그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 무역 11위 뭐 12위 하는 나라인데 그 영어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냐 그랬더니 정말요 빨리 좀 찾아주시라고 제가 대봤더니 모 여성 의원은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토론 좀 나오시길. 토론은 못하니. 박사학위를 해도 이 영어를 내 뜻을 전하면서 외국인과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국제화의 수준에 비하면 이 대통령들이 점점 자꾸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교수도 뭐 책 읽고 논문 쓰고 그러지 뭐 토론에 익숙한 거는 분야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분이 뭘 전공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한 가지 빠졌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영어를 그렇게 잘했어요. 육사 나와서 언제 또 그렇게 또 영어를 아주 잘합니다. 근데 유엔 연설을 갔는데 원고지 그때 프롬프터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프롬프터를요. 네. 정말 건방지게 국회의원 뭐 대표인지 뭔지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장 봤습니다. 예. 이 대통령만 쓰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때는 프롬프터가 없었는지 원고가 2장이 넘어갔어요.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끝까지 연설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준비를 누워서도 헤드셋 끼고 완전히 원고를 외울 정도로 영어가 탁월했던 그런 대통령. 뭐 선생님께서 하시는 뭐 행정학계 이런 데서 보면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낮게 평가되는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이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200만 원 주택 건설도 했지 뭐 인천공항도 지었지 서해안 고속도로 닦았지 한 일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죠 말이에요. 물태우라는 한마디로 그냥 맛이 가버리는 건데. 예술의 전당 근처에 살기 때문에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 근사한 건물도 아니지만은 그 예술의 전당을 전두환하고 노태우 두 대통령 때 짓고 지금은 1년에 300만 이상이 즐기면서 네. 그 대통령은 맨날 욕하잖아요. 문화를 향수하게 해주는 대통령이다. 자, 오늘 선생님께서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 또 한 권 좋은 책을 골라갖고 오셨습니다. 네, 그 대통령의 오판이라는 책인데 이 원제는 The Failures of the President. 네. 근데 그 크라프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진 건데 네. 우리말 번역에는 두 사람이 진 걸로 나오지만 하여튼 원어를 보면은 이제 크라프웰이 한 건데 미국의 역대 워싱턴 대통령부터 저기 황 대표가 좋아하는 부시까지 아들 부시. 예, 아들 부시까지 20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오판 네. 주로 전쟁 이야기죠. 그거를 다룬 책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그 중에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조지 워싱턴 때문에 위스키 파동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1812년에 전쟁, 그 다음에 뭐 멕시코 토벌, 스페인 전쟁, 케네디 때 턴킨만,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시 때 이락, 예? 그런 일들에서 얼마나 많은 그 국력을 소모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과의 전쟁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 뭐 괜히 하는 얘기죠. 뭐 전쟁 안 할 겁니다만. 그래서 그런 일들을 벌린 사람들을 아주 정말 냉철하게 비판을 한 책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에 갖다 대놓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도 역대 대통령을 그냥 한쪽에서 다른 한쪽 참 욕만 하지 말고 냉정하게 잘한 것, 잘못한 것, 또 이런 것을 다 가리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못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책에서 이제 지적하는 중요한 얘기는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의 방향을 이쪽 또는 저쪽으로 조금은 방향 전환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거는 작은 일에 불과하고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조차도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 대통령 난 잘난 줄 알고 뭐 하겠다고 개혁 뭐 하는데 나도 개혁 수없이 해봤지만은 그 개혁 결과는 똑같이 그냥 도돌이표로 돌아오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책입니다. 네. 저 징기스칸을 도왔던 그 세계적인 재상 야율 초제가 한 유명한 말도 있더라고요. 한 가지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한 가지 악한 일을 없애는 게 더 좋은 일이다. 그럼요. 뭘 좋은 걸 하려기보다 나쁜 간섭을 하나 없애는 게 더 낫다고 얘기했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문 대통령이 또 유엔 총회 가서 연설하고 뭐 트럼프 만날 텐데 트럼프 만날 때 그때 보면은 가서 쪽지 꺼내가지고 읽잖아요. 네. 어? 둘이서 앉아서 회담하는데 난 그런 회담 처음 봤어. 그거는 통역한테 온 걸 줘서 대통령은 뭐 그냥 보지 않고 적당히 얘기를 하더라도 트럼프가 한국말 알아들을 리 없으니까 통역이 정확하게 통역하면 되는 걸 읽어요. 초등학생들 교과서 읽듯이. 그 참 창피스러운 일인데 그러니까 어떤 또 회담에서는 말하는 걸 트럼프가 막잖아요. 이런 외교의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YS는요. YS는 영어를 못했어도 워싱턴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잖아요. YS. 예? 조깅 한다는 건 존재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게 골프 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렇죠. 국가 원수는 그런 식으로 나라의 상징으로 외국에 보이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뭘 하러 갑니까? 참 YS 대통령 얘기하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그 사회 나빴을 때 79년에 와가지고서 용산 미군 기지에서 미군들하고 자깅하면서 자기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에서 선생님 그 트루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평가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들은 아시듯이 잘한 것도 많지만 못한 것도 참 많습니다. 이 책의 메시지도 그건데 그 아시듯이 트루만 대통령의 전임자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얼마나 뭐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빛을 보질 못했어요. 사선 대통령이죠, 루즈벨트는. 사선. 네. 그러니까 퇴임 때 자그만치 지지율이 22%에 불과했어요. 창피하죠. 그리고 또 아시듯이 한국 전쟁 직전에 철군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에치슨 라인. 근데 후임자가 누구예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잖아요. 군인 출신 대통령이죠. 그 전에 한번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도 트루만이 아이크가 이제 당선돼서 휘파람 불고 다니니까 아이고 저 어린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백악관 잔디를 깎는 것밖에 없네. 그런 얘기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트루만이 하도 인기가 없으니까는 그 퇴임 직전에 오찬을 합니다. 후임자하고. 네. 아이젠하고 안 가요. 그리고 이제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또 부부가 가서 예의를 갖추고 떠난 대통령의 배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이크가 바깥에서 자동차에서 그냥 기다리고 트루만 대통령이 떠날 때까지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게 모욕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전기를 미국은 예를 뭐 전기 작가들이 있으니까 쓰지 않습니까? 네. 두 권의 책이 나오는데 트루만 대통령이 보통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걸로 상당히 격찬해가지고 인기가 다시 회복이 돼요. 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읽으면 생각나는 게 그 98년 초에 DJ가 정부를 맡기 시작을 할 적에
그 전날 이제 청와대 가서 그 김영삼 대통령을 만납니다. 네. 그것도 우리의 관례였어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투쟁하던 싸움하던 사이였는데 그런데 갔다가 오시더니 하는 말씀이 내가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을 작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IMF 때라 정부 조직이 뭐 예산 다 줄이고 그럴 때인데 그래서 해수부를 없애는 안을 만들었었어요. 네. 네. 근데 DJ에 갔다 오시더니 아, 그 해수부 살려줘야 되겠다 그러셔요. YS가 마지막으로 요청한 게 그 전날 그 새 대통령한테 그거는 없애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임과 후임들이 의논껏 하는 거죠. 하여튼 뭐 적폐청산, 뭐 탄핵 정부를 통해서 나온 문재인 이 정부가 좋은 정부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돌이켜 보니까 지금 자세히 살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좋은 정부로 이끌 만한 대통령으로서의 훈련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리즈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대통령이 꼭 읽어야 할 책들을 뭐 2번에 한 번 뭐 요 정도씩 꼭 추천해 주시는데 정말 이 좋은 정부 만들 뜻이 있는 분들 뭐 지금 강화문에서 머리도 깎으시고 하는 분들도 이런 선생님이 권해 주는 책들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께서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 전국에 있는 저 주역들한테 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요거를 읽고 그러세요. 낭독하겠습니다. 예.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역사를 무서워해야 한다. 내가 한 생을 보낸 후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냉철하게 자성하고 준엄한 자평을 해야 한다. 남이 써준 회고록이나 대통령 기념관으로 뻗대지 말았으면 한다. 모두가 헛개에 불과하다. 좀 경청해 주시고 선생님이 권하는 책들 정말 좀 찾아서 좀 다들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좋은 정부, 좋은 내일을 위해서. 감사합니다.